아빠, 저 왔어요. 이지연이 현관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다. 평소와 달리 선글라스를 쓴 채였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이철수가 고개를 들었죠. 지연아, 왜 이렇게 늦었나? 그리고 선글라스는 왜 쓰고 있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30년 군 생활로 다져진 예리함이 묻어났습니다. 아, 그냥 눈이 좀 아파서요. 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죠.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철수는 58세의 나이에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지 불과 석 달이 지났습니다. 30년간 군 복무를 하며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어온 그였죠. 특히 마지막 10년간은 사단장으로 근무하며 2만 명의 장병을 책임졌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역 후에는 더욱 예민해진 상태였어요. 오랜 군 생활의 습관으로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집안을 정리정돈하며 보내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 강해졌어요. 딸의 어색한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선글라스 좀 벗어봐.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딸의 행동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한 거였어요. 아빠, 정말 괜찮아요. 그냥 눈이 조금 부어서. 지연이 뒤걸음질 치며 대답했죠. 목소리마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림이 있었고 시선도 계속 아래로 향했어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부하들의 거짓말을 간파해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특히 지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군 복무로 자주 집을 비워도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던 딸이었어요. 뭔가 큰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지연아,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었나? 철수가 한 걸음 다가서자 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제 계단에서 살짝 넘어져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명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아프다고 했다가 이제는 넘어졌다고 하니까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어색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어요. 선글라스 벗어. 지금 당장. 아버지의 명령조 목소리에 지연이 움찔했죠. 군인 아버지의 위험 앞에서는 어린 시절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저항이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철수가 직접 딸의 선글라스를 벗겼어요. 그 순간 드러난 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의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어요. 뺨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군인 특유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적과 맞서왔지만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랬나? 지연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버지의 무서운 표정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철수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투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적과의 전투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딸의 일이 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연아, 누가 그랬는지 말해. 현우가 그랬나? 철수가 사위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사위에 대한 의심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아빠. 현우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이 남편을 감싸려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누가 그랬나? 시어머니가 그랬나? 철수의 추궁이 계속됐죠. 군인 특유의 집요함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빠,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민준이 때문에라도 조용히 해야 해요. 손자 이야기가 나오자 철수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7살 민준이는 철수에게 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였어요. 저녁 후 가장 큰 기쁨이 손자와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손자 앞에서 엄마가 맞는 모습을 봤다는 게 더욱 가슴 아팠어요. 지연아, 아빠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잖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로 다져진 의지력이 번뜩이는 순간이었어요. 아빠, 정말 괜찮아요. 그냥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지연이 애써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장이 번져서 상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철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만큼은 항상 최우선이었던 그였죠. 특히 딸 지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르며 자란 아빠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군 복무로 자주 집을 비워도 항상 기다려주던 딸이었어요. 지연아, 아빠한테 정확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수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딸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현우 오빠는 그때 회사에 있었고, 지연의 말에 철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렸다는 것, 그리고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때렸다는 거냐? 네, 하지만 정말 한 번뿐이에요. 아빠,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지연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배운 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딸이 맞았다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알겠다. 우선 얼굴부터 치료받자. 철수가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경험이 이런 때 빛을 발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운동을 나갔습니다. 저녁 후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한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며 어제 일을 곱씹어 봤습니다. 딸의 상처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작전을 세워왔지만 이번만큼은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조깅 코스를 따라 걸으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따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가. 군인 출신답게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여전히 눈에 띄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해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집에 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딸이 다시 그런 일을 당할까봐 걱정됐어요.
아빠, 괜찮아요. 민준이 학교 보내야 하고 시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여전히 시어머니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7살 민준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철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만큼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였어요. 저녁 후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손자와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자가 학교 가는 길에 들러주는 것이 철수의 하루 일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구나. 철수가 손자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순진한 웃음이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네, 할아버지. 그런데 어제 엄마가 울었어요. 민준의 순진한 말에 철수와 지연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언제 울었다고 그래?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자의 증언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소리 지를 때요. 그리고 엄마 얼굴이 아프다고 했어요. 민준의 말에 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민준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지연이 아들을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증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이미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손자의 증언이 어제 딸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이의 기억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쁜 며느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민준이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목격한 장면을 재현하는 모습이었어요. 철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자가 직접 본 상황이라니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빠,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지연이 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지연아, 아빠한테 정말 다 말해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철수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압박감을 주는 톤이었어요. 지연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현우 오빠 앞에서 저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공포와 굴욕감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뭐 했나? 철수가 사위에 대해 물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도 컸습니다. 현우 오빠는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지연의 대답에 철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사위가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게 더욱 화가 났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있었나? 철수가 추궁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가끔요. 시어머니께서 스트레스 받으실 때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역시나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부하들을 보호해온 그였는데 정작 자신의 딸은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대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딸의 고통은 모르고 있었다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짐 싸.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철수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딸을 그런 환경에 둘 수 없다는 결심이었어요. 아빠 안 돼요. 민준이 때문에라도 조용히 해야 해요. 지연이 아버지를 막으려 했어요. 이혼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딸과 손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잖아. 이런 일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군인 특유의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해결해온 경험과 자신감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그때 민준이 할아버지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또 울면 어떻게 해요? 손자의 순진한 질문에 철수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아이까지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엄마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철수가 손자를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도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모든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오후 2시, 철수는 사위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로 단련된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어요. 평소 온화한 표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작전을 수행할 때의 차가운 집중력이 느껴졌어요. 현관벨을 누르기 전에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손자의 증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박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철수가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군인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사돈께서 웬일로? 영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고 긴장하고 있다는 게 역력했어요.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죠. 철수가 말하자 영희가 망설였어요. 사위 집에 장인이 갑자기 찾아온 것도 이상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머님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철수의 단호한 말에 영희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기세였어요. 거실에 앉은 철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집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습관으로 항상 주변 환경을 먼저 체크하는 거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이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였습니다. 영희가 차를 대접하려 했지만 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예의를 차릴 기분이 아니었어요. 차는 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무슨 본론이요? 영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미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어제 우리 지연이한테 뭘 하셨는지 모르시나요? 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직설적이고 위협적인 톤이었어요. 30년 동안 부하들을 다뤄온 경험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들켰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게 지연이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영희가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한 말씀이요. 그래서 딸 얼굴이 그 꼴이 됐나요? 철수가 휴대폰으로 지연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증거였어요. 영희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증거까지 있다는 걸 보고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지연이가 넘어져서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손자가 다 봤어요. 철수의 말에 영희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격자까지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에이, 며느리 교육 좀 시킨 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요즘 며느리들이 버릇이 없어서. 영희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교육이요. 손으로 때리는 게 교육인가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영희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김현우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왜 여기 계세요? 현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야, 잘 왔다. 너하고도 할 이야기가 있어. 철수가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우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뭔 이야기요, 장인어른. 내 아내를 왜 보호하지 못했나? 철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현우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 어머니가 지연이를 때렸는데 왜 말리지 못했나? 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어머니와 장인을 번갈아 보며 우물쭈맸어요. 그건 어머니께서 지연이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위해서요. 손으로 때리는 게 위해서 하는 일인가요?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사돈께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좀 가르친 게 뭐가 문제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럼 어머님도 한번 가르침을 받아보시죠.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뒤로 물러섰어요. 뭐 하시려고요? 때린 만큼 맞아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철수의 말에 현우가 급히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내가 대신 맞을래. 철수의 차가운 말에 현우가 움찔했어요. 영희가 아들 뒤로 숨으며 소리쳤습니다. 현우야, 장인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온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철수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일 드릴 테니까 지연이한테 사과하세요. 제대로 된 사과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있을 겁니다. 철수의 경고에 영희와 현우가 얼굴을 마주봤어요. 장인어른,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해요. 내 딸 얼굴에 멍이 들도록 때린 게 심한 거 아닌가요? 철수의 반박에 현우가 할 말을 잃었어요. 3일입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철수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영희와 현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오르며 철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인맥을 동원할 때가 온 거예요. 첫 번째 전화는 후배인 강 변호사에게 걸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 변호사,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네. 가정폭력 사건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어. 철수의 말에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형님 가족 일인가요? 내 딸 이야기야. 시어머니한테 맞았어. 철수의 설명을 들은 강 변호사가 분노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죠. 철수가 전화를 끊고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군 동기인 최 사장에게였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네. 최 사장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동기야, 부탁이 하나 있어. 김현우라는 사람 아나? 김현우요.
우리 회사 직원인데 왜요? 최 사장의 대답에 철수가 놀랐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자네 회사에 다니나? 네, 우리 회사 과장이에요. 왜 그 사람을 찾으세요? 철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최 사장이 화를 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제가 직접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야, 성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철수가 동기를 진정시켰어요. 세 번째 전화는 동네 경로당 회장인 김할머니에게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철수예요. 아이고, 준장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김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내일 경로당에 잠깐 들를게요. 철수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지연이 민준이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지연아, 당분간 여기서 지내.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럴 수는 없어요. 현우 오빠가 걱정할 거예요. 지연이 거부했지만 철수의 의지는 굳었어요. 지연아, 아빠 말 들어. 당분간은 여기가 안전해. 철수의 단호한 말에 지연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서재에서 노트에 계획을 적어 내려갔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배운 건 치밀한 작전 계획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됐어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법적 대응 준비. 둘째, 경제적 압박. 셋째, 사회적 고립. 넷째, 심리적 압박. 철수의 계획은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딸과 손자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였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 민준이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철수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 부하였던 김 상사에게였어요. 상사, 나야. 아, 사단장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상사는 저녁 후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사람 조사 좀 해줄 수 있나? 물론이죠. 누구를 조사하시려고요? 철수가 박영희와 김현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재산 상황이나 인간관계, 약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기본 조사 결과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이 됐어요. 다음 날 오전 철수는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준장님, 어서 오세요. 무슨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김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에 철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듣고 있다가 혀를 찼어요.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심하네요. 옛날에는 그래도 선이 있었는데. 할머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철수가 조언을 구했어요. 준장님, 싸움에는 머리를 써야 해요. 무작정 덤비면 안 되고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김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사회적 압박이지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면 아무리 뻔뻔한 사람도 반성하게 됩니다. 김할머니의 말에 철수가 계획을 수정했어요. 할머니,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며느리 구타하는 시어머니는 우리도 용납할 수 없어요. 김할머니의 확답을 받고 철수가 안심했습니다. 오후에는 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형님, 증거 자료들 가져왔습니다. 철수가 지연의 상처 사진과 민준의 증언을 녹음한 파일을 건넸어요. 강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 목적이 처벌인가요? 아니면 화해인가요?
일단 화해를 시도해보고 싶어.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해두자. 철수의 말에 강 변호사가 동의했어요. 알겠습니다. 고발장은 미리 준비해두고 상황을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시각 현우의 회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김현우 과장님, 사장님께서 찾으신다고 합니다. 비서가 현우에게 알려주었어요. 현우가 사장실로 향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장인과의 일 때문에 신경이 쓰였거든요. 사장님 부르셨나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김 과장 앉아보게. 최 사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 과장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최 사장의 말에 현우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최 사장의 직설적인 말에 현우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그건 우리 회사는 가정폭력을 용납하지 않네. 김 과장도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 최 사장의 차가운 말에 현우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사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최 사장이 지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우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어요. 당분간 출장을 다녀오게. 부산지사에서 3개월 정도. 최 사장의 명령에 현우가 절망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자네가 만드는 거야. 가정을 제대로 정리하고 오게. 현우가 사장실을 나서며 휘청거렸어요. 한편 영희는 동네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이 차갑게 대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예약이 꽉 찼어요. 미용실 원장의 말에 영희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골인데요. 다음에 오세요. 원장이 돌아서 버렸어요.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대 아줌마가 영희를 보더니 혀를 찼어요. 며느리 구타하는 시어머니래요. 옆에서 다른 아줌마가 수군거렸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김할머니가 영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 씨, 요즘 며느리한테 어떻게 지내세요? 다른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영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어떡해요? 며느리 교육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을 손으로 하시나요? 할머니들의 차가운 반응에 영희가 당황했어요. 저녁에 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영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온 동네가 나를 이상하게 봐. 영희의 하소연에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큰일 났어요. 현우가 회사 상황을 설명하자 영희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럼 장인이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네, 아마도요. 현우의 대답에 영희가 주먹을 쥐었어요. 감히 우리한테 이렇게 나와. 어머니, 우리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잘못이야? 며느리 좀 가르친 게 잘못이라고. 영희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어머니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압박이 너무 컸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지연이한테. 현우의 말에 영희가 화를 더 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현우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영희가 처음으로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네, 장인어른이 진짜로 우리를 망칠 작정인 것 같아요. 현우의 말에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산 출장 관련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부터 3개월 출장 가야 해요. 영희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제 혼자 남겨지는 거였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녁 현우가 철수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연 철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들어와. 철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현우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3일 동안 회사와 동네에서 받은 압박이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현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나. 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연이를 보호하지 못한 제가 가장 잘못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가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있나? 집에 계세요. 하지만 아직 인정하지 않으시고. 현우가 어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너 혼자 온 거냐? 네, 일단 제가 먼저 사과드리려고요. 현우의 말에 철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야,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진심으로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야. 철수의 질문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습니다. 지연이와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가 들어왔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돈, 저도 왔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님도 앉으세요. 철수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연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영희의 사과에 철수가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어머님, 진심인가요? 네, 진심입니다. 이 며칠 동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받은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를 변화시킨 거였어요. 철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있나요? 영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왜 지연이한테 똑같이 했는지. 영희의 고백에 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더 미안해요. 제가 당했던 아픔을 지연이한테 그대로 준 거예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어머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연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딸처럼 대하겠어요. 영희의 다짐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야, 너는 어떤가? 장인어른, 저는 앞으로 지연이를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현우의 결의에 찬 목소리를 들은 철수가 잠시 생각했어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현우가 대답했어요. 가족 상담을 받아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짜 변화해야 해. 철수의 제안에 영희와 현우가 동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지연이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그때는 진짜 용서 안 한다. 철수의 경고에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은 없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영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현우도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온 가족이 가족 상담센터에 모였습니다. 상담사가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 먼저 어떤 기분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담사의 질문에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무서워요.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지연의 솔직한 말에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영희 씨는 어떠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희의 대답에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 씨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제가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현우의 자책에 상담사가 조언했어요. 자책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해요. 상담이 진행되면서 각자의 마음속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영희가 어린 시절 겪었던 고부 갈등의 상처, 현우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느꼈던 고민, 지연이 참아왔던 아픔들이 모두 표출됐어요. 상담사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 지연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영희가 지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앞으로는 친딸처럼 생각하고 대할게. 영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껴안으며 화해했어요. 현우도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킬게. 현우의 다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철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담은 3개월간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의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영희는 지연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지연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겨드렸어요. 현우는 퇴근 후 아내와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최 사장이 현우의 변화를 인정해 정상 근무로 복귀시켜 주었어요. 김 과장, 많이 달라진 것 같네. 최 사장이 현우를 칭찬했습니다. 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현우의 대답에 최 사장이 만족해했어요. 동네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영희가 지연과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저 시어머니 정말 달라졌네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시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들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할머니, 오늘도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민준의 순진한 말에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엄마 잘 챙겨줄게. 철수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해했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강제적인 명령이 아닌 진심 어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가장 의미 있었어요. 6개월 후 이철수의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영희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어요. 지연아, 이 나물 어째? 영희가 며느리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녀 같은 사이가 됐어요. 현우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 현우가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여보. 지연이 남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최 사장이 현우의 변화를 높이 평가해 팀장으로 승진시켜 준 거였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공원에서 놀아주세요. 민준의 부탁에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언제든 놀아줄게. 손자와의 시간이 철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영희가 지연에게 속삭였어요.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시어머니 참아줘서.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지연의 대답에 영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현우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철수가 사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할 리가 있나? 다 내 가족인데.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베란다로 나왔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연이 아버지 옆에 다가왔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철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뭘 했다고.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참고만 살았을 거예요. 지연의 말에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연아. 진짜 해결한 건 너희들이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때 영희와 현우도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현우가 말했어요. 영희가 철수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사돈,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나는 계기만 만들어드린 거고. 현우도 장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남편이 뭔지, 진짜 아들이 뭔지. 철수가 온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됐네. 모두들 고생 많았어. 민준이가 뛰어나와 할아버지 다리에 매달렸어요. 할아버지, 우리 가족 최고예요. 민준의 순진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가 손자를 안아 올리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지켜온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가족이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변할 수 있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해가 지고 있는 하늘 아래서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철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리더십이란 강압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을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